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교육 관련해가지고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 요양 공통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평가나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교육 관련해가지고 평가 말고도 공문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교육 아닙니까? 교육. 그리고 법정 의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그에 대한 영상도 천천박사가 많이 올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교육이 어떤 부분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냐면, 이게 히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이 평가 매뉴얼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공통사항입니다, 장교환기관. 근데 우리가 이제 2015년도까지는 이게 서류의 평가였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서류만 맞습니다. 예, 뭐, 그에 대한 뭐 질문이나 이런 건 당연히 있지만, 거의 서류로 거의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가 질문이에요, 질문. 실제로 운영규정 교육이라고 하면은, 운영 규정에 대해서, 실제로 아느냐, 그 운영규정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지침이라고 하면 지침을 실제 알고 계시냐, 지침, 예를 들어 뭐, 예방하는 것 중에, 감염 예방, 지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아느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게끔, 굉장히 실무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에는 그 이전에 있던 그 필수 사항들이라든지, 서류에 대한 사항들, 실제로 뒷받침이 되는 사항들은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냥 대부분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도인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기초 부분들까지, 교육에 대해서 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5년도 평가 매뉴얼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신규 기관이 들어오면, 신규 직원에 대해서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14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함, 필수사항으로는 일자, 시간, 강사, 교육 내용, 교육 자료, 참석자 서명, 사진 이렇게 붙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15년도 겁니다. 15년도 거. 이렇게, 교육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었어요. 네, 교육 계획.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직원에게 실제 물어본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을 안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천천박사랑 사업계획서, 유튜브, 안 보신 분들 유튜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가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중에 뭐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 교육과 직원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정을 사업계획서에 잡고서, 그 부분을 예산도 잡았었죠. 그런 것처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업계획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업계획도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작성하고, 또 결과보고도 또 해야 되잖아요. 결과보고는 필요 없지만, 사업 결과평가는 또 하셔야 되니까, 사업 결과평가를 할 때 이 교육계획서가 있고, 교육 일지가 있으면 굉장히 점수 받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교육 계획서 일지를, 실제 면담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교육이, 저는 교육 계획이랑 일지는 총괄적인 교육 계획은 있어주는 것이 기관에서 굉장히 업무하기가 수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거 강요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은 작성을 해서 필수사항은 예전 거 기준으로 웬만하면 하실 수 있게끔 좀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서류는 이 정도는 제공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번 보실게요. 저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는데요. 교육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연간 교육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예를 들어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업무 범위 및 부당한 요구 대처 방법에 대해서 교육이 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각각 사업별로 교육해야 되는 내용들이 달라요. 방문요양에는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재난 대피라든지, 그죠? 재난이라든지 뭐가 있어요? 뭐 폭설이라든지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방문요양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죠? 시설과 주간보호도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고요. 교육 자체가. 그래서 교육의 제목들, 교육의 제목들을 싹 다 적을 수 있게끔 우리 연간 계획에 그렇게 그거를 한 장의 표에 너무 일이 많아지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한 장의 표에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러면서도 예전부터 해왔던 그 확인 사항들을 좀 넣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짧게 그냥 만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교육 일정만 딱 표시를 해주면 아 이번 달에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물론 뭐 신규 직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업계획서도 집어넣고 교육 계획으로도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시면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예요? 교육에 대한 교육 결과 보고서만 제대로 작성하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교육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뭐 운영 규정 따로 있으실 테고 지침 따로 있으실 테고 뭐 PT 필요하면 PT도 다 있으실 테겠죠? 그러고 나서 교육 결과 보고서를 쓸 때는 그 각각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참석자 명부만 작성을 해놓으면 실제로 교육을 했구나, 실제 교육을 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결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사업계획에서 짜놨던 그 교육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교육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또 증빙으로 보여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면담으로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매뉴얼상으로는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계획, 교육 결과 보고를 저는 하시기를 추천을 하고 있다. 대신에 이제 서류를 작성하실 때 주의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르신 서비스하는 시간하고 겹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문요양 선생님들이야 실제 따로 시간을 내서 기관으로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으셨겠지만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와중에 이 참석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법정 의무 교육도 그렇고 일반 교육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실 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휴가라서 안 나와 있는 날짜에 참석자 명부에 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교대 근무인데 한 번에 모든 직원들이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뭐 한 번에 참여하는 재난대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참석자 명부가 적히겠지만 그 외의 교육들 같은 경우에는 번갈아서 교육을 한다라는 형식으로 계획도 짜고 그에 따라서 참석자 명부도 작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유의사항, 그러니까 이 서류로 기록을 남기는 경우에는 정말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작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정말 실무적으로 변경이 되었다. 우리 그 매뉴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은 대부분 면담이더라. 물론 뭐 서류가 아직 남아있는 뭐 재난 대피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 교육들이 서류를 보기보다는 직원들에게 면담하고 실제로 그 부분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그래서 매뉴얼에 그렇게 안 적혀 있다 보니까 교육 계획이라든지 교육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안 할 필요가 있냐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할 때 보통 필수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사업 결과를 실제로 사업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분도 그렇고 사업 결과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교육 계획이나 교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걸 작성을 할 때는 예전 기준으로 그냥 웬만하면 조금 우리가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공개를 해서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교육에 대한 부분을 보강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 수급자분들 교육을 하실 때 실질적인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천천박사가 교육 스토리 좀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